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6월 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굴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조간에서 나왔는데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달았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중대사 미성리의 배팅 나중에 반드시 후회. 자, 이재명 그리고 그 중국 대사 사진이 있죠. 이재명 대표 간접 초청해 한국 정부 비판과 위협. 자, 이 기사입니다. 자,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일단 싱하이밍 대사의 말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제 공간으로 불렀는데 대표 그러니까 관저로 불렀는데 중국 대사 관저로 불렀는데 거기서 훈계를 했습니다. 훈계를 했는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 훈계를 했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렀다는 표현이 좀 가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쪽으로 공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사 관저가 아니고 대사관이 아니고 관저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거기 갔습니다. 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싱하이밍의 말입니다.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자, 야당 대표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외교를 정면 비판을 하고 후회할 거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실상 위협했습니다. 이재명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잠시 후에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북구에는 중국 대사 관저로 이 대표를 초청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 공론일 뿐이다. 자, 이 외교관이 주재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싱 대사를 찾아갔고 민주당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가 한국 정부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개 무대를 만들어줬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나?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중 국민 사이에 신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일종의 맞장구를 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위협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3면에도 계속되는데 이 싱 대사 발언은 이후 15분 가까이 계속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강의를 듣는 현장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유튜브를 생중계를 했고 한국의 주요국 대사들은 여야 정당 대표를 관저로 간혹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 지금처럼 어제처럼. 왜 그러냐? 자칫 한국 정당의 대표가 주요국 대사들을 예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재명은 그 제1야당 대표라서 국가 서열로 따지면은 의전 순서가 서열 8위. 근데 싱 대사는 부처 국장급. 중국 외교부 국장급. 국가 서열 8위가 마치 예방을 하는 것처럼 중국 부처 국장급을 예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민주당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약 30분 동안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싱 대사가 중국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는 대한국민 담화의 장으로 활용을 해버렸다. 싱 대사가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는 동안에 이재명은 이를 경청을 했고 민주당 참모들이 싱 대사의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도 방송에 그대로 됐습니다. 자, 경청을 했다. 이 사진에 나오죠. 경청하는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일본이 후쿠시마 그 처리소를 정말 방류를 하면은 대대적인 죽창가를 지금 부르면서 본인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를 또 갈라치는 친일 반일로 갈라치는 그런 프레임을 짜려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찾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중국 대사가 이거 잘 됐다.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 패권 다툼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국이 벼르던 참에 잘 됐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한다. 그러면 한국의 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본다. 자, 그러면은 실컷 말하자 해서 원고를 꺼내들어서 미리 작심을 하고 원고를 꺼내들어서 15분 동안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 무역 적자는 탈중국 탓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몰아붙였는데 이재명은 경청을 하고 일부 민주당 그 참모들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참모들은 그런 찡 대사의 발언을 막 받아 적었다. 정말 창피한 노릇이죠. 화가 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재명은 위기 탈출의 방법으로 후쿠시마가 방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죽창가를 올릴 준비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이재명이 만드는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이동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아주 뭐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내정설이 있는 이동관 인사청문회 전국을 조성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이동관 지금 대외특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외특보의 이 흠집내기, 파헤치기 이것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그 특보는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 지금 면직됐죠. TV조선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는 이 큰일 났다. 뭐 혼나겠는데 깨지겠는데 욕먹겠는데 어디로부터 문재인으로부터 자 그런 말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면직이 됐는데 그 후임으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은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사람이 이동관 특보입니다. 그런데 벌써 야당 그리고 좌파 매체 그리고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었으면은 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KBS, MBC 이 공영방송들이 이 난도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내정도 안 했는데 일제히 이동관 사냥 자편향 방송 밥그릇 지키기 총력전 사퇴 리서커 그러니까 지금 물러나라는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직접 나서서 이동관 자녀가 하나고 학교 폭력 최고 가해자다. 내정 철회하라. 야당 대표가 지금 이 문제 아직 내정도 안 된 사람에게 뭐 의혹을 막 앞장서서 제기를 합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지금 난립니다. 언론노조는 민노총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언론노조가 KBS와 MBC 노조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KBS와 MBC가 사실상 언론노조에 장악이 됐는데 언론노조도 방송장악기술자 임명은 방송장악위원회 만든다는 고백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재명 정부 때 그 홍보 특보 그리고 홍보 수석을 했었죠. 자 그리고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 좀 또 기울어졌던 그 언론 환경을 평평하게 펴는 일을 사실상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좌편향된 공영방송을 손보겠다 그런 의지는 확고하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KBS, MBC 그리고 언론노조 KBS와 MBC를 장악한 언론노조 그리고 경향, 한겨레 같은 좌파 매체들이 벌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난 7일에 그 이동관 특보를 겨냥해서 자녀가 하나고 학교 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시점은 송영길, 돈봉투 2호, 김남국, 코인, 이래경 그 혁신위원장 천안함 자폭 발언, 건칠성 수석 대변인 천안함 납작 발언
이걸로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해명이나 반성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지금 이동관을 직격을 한 거죠.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다. 즉각 방통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 매체들 준비했다는 듯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지금 뉴델리에서는 7일자 그리고 경향과 한겨레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문도 한겨레는 6면에 아들 학폭 방송 장악 지뢰밭 이동관 방통위 강행할까 이런 이야기. 경향신문은 3면에 이동관 아들 학폭 피해자 진술서 공개한 민주당. 자 민주당과 협업을 합니다. 피해자 2명 더 있어. 정순신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 자 그리고 MBC, KBS를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언론 노조 일찌감치 6월 1일에 성명을 냈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현직 특보를 내리꽂는 지선, 과거 어느 정권도 감히 꿈꾸지 못한 포크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한상혁을 임명을 했고 한상혁은 TV조선 평가 점수를 조작을 했죠. 문재인에게 깨지겠다. 욕먹겠다. 그러면서 KBS와 MBC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를 벼르고 있다. 이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면은 특정 방송사가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영상을 확보했다는 설이 돌면서 윤석열 정부와 계속 각을 세울 전망이다. 공영방송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계속 각을 세울 전망이다. 특히 MBC는 지난 2일부터 이동관 특보와 관련한 민주당 내 발언을 인용하면서 연일 군부를 떼고 있다. MBC가 바짝 가장 긴장하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슨 미국 출장 중에 자막 조작 이런 것도 있었고 슬리퍼 신고 도어 스태핑에서 소동을 벌여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시키고 또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흘린 MBC 기자도 있었고 자 그래서 MBC가 바짝 긴장하니까 MBC가 여러 가지 또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언론의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MBC가 지난 5월 31일 민주 보수 정권의 언론 장악 DNA 경찰청 항의 방문 민주당이 경찰청 항의 방문했다는 기사를 내면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을 막 확산시키면서 그러니까 대치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동관 특보 참다 입장문을 어제 냈습니다. 자,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이동관 아들 학폭 관련 가짜뉴스 멈춰달라. 상호 간에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아들이 사과 후에 화해를 했다. 지금은 친한 사이다. 이동관 특보는 언론에 전한 입장문에서 아들이 2011년 모 고교 하나고입니다. 자사고죠. 1학년 재학 중에 동급생 A씨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의혹, 이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의혹,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죠. 좌파 매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당시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 인터넷 등에 떠도는 아들의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다. 자,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 피해자로 지목된 A씨도 당시 주변 친구와 기자들에게 이게 2015년에 한번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때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주변 친구와 기자들도 그때 갔었죠.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A씨 그러니까 아들 친구는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라고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을 당시 담임교사와 인터뷰를 통해 증언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아들이 A씨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했으며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다. 자, 그리고 이동관 특보는 일목요연하게 A4 용지 8장 분량의 이 해명서를 냈는데, 기자 출신답게 아주 상세히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해명서를 냈습니다. 이 해명서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은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뭐 언론에 의한 검증이 착수가 하면은 제가 그때 종합적으로 이 학폭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KBS, 지금 개혁 대상이 된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놓고 지금 바짝 긴장해 있죠. 시청료가 연간 뭐 6,200억 원인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그 전기요금과 분리를 하면은 1,000억 원밖에 안 들어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희철 KBS 사장 어제 황당한 딜을 제기를 했죠. 자,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이슈 KBS 수신료 논란 해서 KBS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놓고 사장 사퇴와 딜하자는 김희철은 KBS 사장입니다. 김 사장, 분리징수 철회 땐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추진을 하는데 분리징수를 철회하면은 그때는 내가 사퇴하겠다. 아직 임기가 내년 뭐 말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무엇을 뭐 딜이라고 내놓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과 만나자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KBS 이사진이 11명인데 그 중에서 4명은 무슨 소리야, 그냥 조건 없이 총사퇴하자 뭐 이렇게 해서 선제 사퇴를 뭐 선언을 하기도 했고, 자, 대통령실은 거래 대상 아니다, 국민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희철 이렇게 어제 그 딜을 하자고 제안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도 요구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반박을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거래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통화를 하면서 김희철이 왜곡, 편파방송 논란 그리고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은 외면하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본인의 거치, KBS 사장 인사 문제로 체안한 데 대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실이. 그런 제안을 하는 자체가 황당하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진 4명은 구차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 당장 사퇴하자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직원 중에 연봉을 1억 이상 받는 직원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줄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전기요금에 얹어가지고 연간 6,200억 원 수신료 징수해서 그걸로 먹고 살고 있던 집단이죠. 자,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지금 당황해서 여러 가지 꼼수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K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좌편향돼서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러면 차라리 지지자들 그러니까는 좌파 지지자들에게서 뭐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상대로 뭐 광고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전기료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TV도 보지도 않는 그 세대까지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될 점이죠. 자,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두려우니 마녀 사냥하듯이 지금 그 사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기사는 동아일보 신명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선관위 창설 이래 첫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습니다. 자녀 경력 채용, 해킹 의혹 들여다본다. 그리고 또 어제 국회가 또 하나 합의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도 하자.
선관위는 오늘 감사원 감사 수용을 또 논의를 한다.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거부 때는 수사 의뢰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자, 이 기사가 동아일보 신면에 실려 있고,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좀 이례적인 인터뷰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8면에 우병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태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8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우병우 레이저 눈빛 나를 나쁜 사람 만든 정치적 프레임이다. 중앙일보 첫 단독 인터뷰. 복권 뒤 변호사 사무실 열고 활동 중이다. 총선 출마하란 권유 많은 건 사실이다. 국가 위에 내가 할 역할 생각 중이다. 우병우 사단 나도 누군지는 모른다. 레이저 눈빛은 그때 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는 그 기자를 쏴본 그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 논란이 됐는데, 그것은 나를 언론에서 만든 거고, 검사 시절 공소장을 쓰다 보면 경찰에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라는 내용이 올라오는데, 그때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레이저 눈빛이니 하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다. 정치적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향인 경북 영주 출마 가능성도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때 이 사법 처리도 됐었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좀 악용됐다.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참모로서 민정수석 참모로서 1급 특급 참모로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참모로서 제대로 보좌를 하지 못해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그런 측면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9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